Are we strong enough? Can we make the cut?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유의미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블로그 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와 이해 가능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의미하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의미하다는 뜻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어를 배울 때 학습자에게 유의미하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관련성과 시기적절해야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재 속에는 가족에 대한 단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학습자가 많죠. 이런 학생들에게 처음 그 언어를 배울 때 이 조음에 대한 단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비록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학생이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 학생은 방법밖에 없죠. 외우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 해당 학습자가 그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자신의 단어로 만들기가 무척 어렵죠. 결국 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기적절하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죠. 지금 제가 멕시코 칸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지금은 교통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데요. 나중에 교통신호등이 보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신호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이라는 말을 교재 속에서 배운다고 가정해보죠. 교통신호등은 영어로는 트래픽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니까 스페인어로는 세마포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교재 속에서 배울 때랑 현실 속에서 배울 때를 비교해보죠. 교재 속에는 교통신호등이란 단어를 배울 때는 학습자가 그 단어를 배울 때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교재 속에 단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그 말을 배울 때는 앞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저기 제 앞에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제가 이 교통신호등의 말을 지금 여기 현지에서 실제 사물을 보면서 스페인어로 세마포로로 배우면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현재 신호등을 보고 있고 결국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거나 사용해야 될 사항이 되면 그 말을 시기적절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교재 속에서 의미 없이 배우는 정도보다 나 자신이 속한 상황에서 그 시점에 배우게 되면 최소 서너 배 이상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교통신호등이란 단어를 배워야 될 시점에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교통신호등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누군가가 교통신호등이 빨간색이라서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나중에 녹색으로 바뀌어서 지나가도 된다고 할 때 제가 이 교통신호등이란 말을 그 외국어로 배우게 되면 시기적절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학습자는 교통신호등이란 말을 습득하게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삭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교통신호등에 따라서 길을 건너지는 않아요.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나라들에서 교통신호등을 따르지 않고 건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이 정말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죠. 그런데 현재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길을 나가서 교통신호등을 보면 그 단어를 배우거나 사전을 찾아서 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홍리등이라고 하죠. 중국어 수업에서 이 단어를 배우고 난 뒤 교통신호등을 보고 홍리등이라고 연습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연습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방법도 그리 효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홍리등이란 단어를 말할 때 정말 상대방이 있으면 더 좋아요. 대화를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없다면 자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신호등을 중국어로 가르쳐줘도 좋아요. 밖에서 말이죠. 실제로 교통신호등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저것을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혼자서 외우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금은 슈퍼마켓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슈퍼마켓에 많은 과일이 있는데요. 정말 과일에 대한 단어는 누차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95% 이상의 외국어생들이 과일 이름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전통적으로 배웠던 방법이죠. 과일, 특히 사과 이름은 어느 교재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어죠. 초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과 이름부터 배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시기적절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초보 학습자가 가일 이름부터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실제로 대화를 하게 될 경우를 상상해 보죠. 그럼 무슨 말부터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가일 이름이 아니죠. 내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에 살며 그리고 몇 살인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등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부터 배워야 하죠. 그래서 학습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가장 유의미하고 시기적절하죠.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